조사 개요부터 살펴볼까요? 예, 어떤 예. 조사?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594호 2004년 8월 5주 조사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중요한 이슈로 후쿠시마 방류 1년 요거를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예. 이동통신 3, 4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에서 무작위 추출했다. 전화주소문 인터뷰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의뢰처가 없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이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직무수행 평가가 4%포인트 빠졌습니다. 4%나 빠졌어요? 많이 빠졌죠. 오차범위 이내라고 하기에는 여기 이제 살짝 그 기울기가 있는데 왜 이렇게 느끼실까 하면 7월 3주 29였지 않습니까? 29에서 네. 이제 총선 후 고점이 29다. 이렇게 따지면 지금 23이거든요. 6%포인트나 그렇죠. 빠졌네요. 6%포인트면 5점에 딱 걸쳐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빠졌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총선 직후 민심이 23이었습니다. 자, 총선 직후에 여당이 참패라고들 이제 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선전한 그런 야권 전체로 따지면은 많이 이제 이겼죠. 이겼다. 야권이 이겼다. 이렇게 보실 예. 수가 있고 여권은 이제 많이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맞이했던 23을 이번에 다시 보여주고 있다. 가장 지금 저 데이터상으로 높았을 때가 34%인데 그때가 대략 한 3월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총선 직전입니다. 예, 3월에 결집을 했는데 그 그렇죠. 보수층이 34%대와 비교를 해보면 지금 23%면 대략 9% 가량 훅 떨어진 거잖아요. 이게 11이죠. 11. 11% 포인트. 11%, 예. 10% 넘게 빠진 거네요. 그렇죠. 제가 뺄셈을 못해가지고 11% 예, 넘게 이렇게 빠졌다. 라는 것은 예. 보수층에서도 와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 와해까지는 죄송합니다. 아니 놀래. 와해까지 아니, 좀 그렇고요. 11%나 34에서 11%나 빠졌으니까 갑자기 와해는 와해라는 표현까지 좀 그렇고. 예,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시네요. 아니 놀래서 예. 합리적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이탈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와해는 그게 좀 더 와해 아니에요? 와해는 좀 더 보시죠. 아니 와해는 예. 예, 이게 사전적 의미로는 기와가 깨진다는 뜻으로 조직이나 계획 따위가 산산이 무너지고 흩어짐이라고 사전적 정의는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와해 정도라고 보려면 와해는 아직-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데이터를? 예. 총선 이후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야 와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 20% 선이 무너져서 하향 돌파당하면 네. 그러면 진짜 방금 말씀하신 이거 와해되는 거 어. 아니냐라는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 와해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법도 하죠. 23%에서 10%대 뭐 예를 들어 19%대 이렇게 네, 떨어지면 그러면은 그때는 엄청나게 큰 경종이 울린 겁니다. 어. 그러면은 몇 가지 이제 사건이 발생하게 되겠죠. 일단 정치인들이 대통령과 같이 사진을 찍거나 네. 언급하는 거를 이제 좀 두려워하죠. 근데 지금 네. 23%대이면 사실 대통령 지지율로 봤을 때는 역대 어느 대통령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대략. 이거요. 예.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뭡니까 소고기 뭐 이럴 예. 때가 이 정도였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분이 이제 그 한참 막 최순실 그 네, 탄핵 얘기 국정농단 나올 때. 예. 그 직전입니다. 그 직전. 직전이 직전 수준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게 막 10% 중반까지 빠지는 게 이렇게 지금 슬슬 빠지다 갑자기 훅 빠질 때가 있어요. 예. 그때 확 빠지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당시 김무성 대표가 탈당을 하셔라 네. 대통령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제 대통령 쪽에서 발을 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공안 쪽에서는 검찰이 당시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아마 못했을 겁니다. 청와대에서 막아서 네. 못하고 나중에 이제 서류 제출하겠다. 뭐 문서로서 제출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가 17, 그러니까 훅 빠질 때가 17. 네. 17 다음에는 거의 그냥 바닥이 뚫려 버리더라고요. 그 이제 불과 4주 만에 있었던 급변인데요. 그때가 뭐가 등장해서 그랬느냐라고 하면 JTBC에서 태블릿 PC. 태블릿 그겁니다. 그 이제 스모킹 건을
JTBC가 이야기하게 되죠. 그때 제가 이 이름도 기억이 나요. 기자 김필중 기자입니다. 김필규 기자. 준 아닌가요? 김필준? 김필준인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네. 하여튼 제 기억엔 그런데 그거가 나오고 나서 아예 그냥 대한민국이 정치가 올스톱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 상황이 이제 10%대 중반으로 초중반 이 정도의 수치이고 지금 23%인데 역대 대통령들이 겪은 위기 직전의 순간과 직전이죠. 비슷한 순간이다. 그렇죠. 지금 이게 거의 그냥 최후의 방어선 비슷하게 대통령실에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숫자가 여러 번 나왔는데도 국정 기조가 많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어제 브리핑만 해도요. 예. 대부분 유지되거나 아니면 많은 국민분들께서는 좀 힘들어하시거나 궁금하신 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설명을 하려 한다거나 뭔가 바뀌는 게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 이걸 안 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만천하에 공개되는 건데. 네네. 근데 이건 위험한 수치예요. 그러면은 제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예. 23%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힘 쪽 의원들 상당수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위주로 친윤 세력들이 뭔가 힘자랑을 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한동훈 후보와 한동훈 대표와 비교를 해 본다면 그리고 일단 사법부나 행정부도 여전히 윤 대통령의 힘이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지율이 더 하락하게 되면 거리두기를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데이터상으로 그렇죠. 과거에 그래 왔었고 사실은 지금도 제가 느끼기에는 예전만 같지가 않은 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특별히 대통령 직속 특별위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그 총선 직전인가 뭐 하고 그랬어요. 직후인가. 그런데 거기 의사가 한 명도 안 들어갔습니다. 사실 과거 같으면 대통령 직속 특별위라고 하면 이 방금 말씀하신 행정부의 유관 부처의 관계자들이 그냥 발벗고 나서고 서로 뭘 해보려고 하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의사 한 명 없겠습니까? 그 의사들도 성향상으로는 보수적인 성향이 많은 있죠. 직군 중에 하나죠.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을 앉혀도 이상하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행정기관이 이게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런 역할 이외에 어떤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사실 이건 또 제 느낌인데 지금이 국가 비상사태 상황입니다. 의료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아니 저거요. 저출생. 저출생이요. 국가 뭐 비상사태를 선포했잖아요. 예. 국가 비상사태인데 대통령 비상사태인데 대통령 휴가 가고 그다음에 중앙 부처 공무원들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 대통령 담화를 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더라고요. 뭘 했다 저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저는 이게 비상사태에 준하는 정도인지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되게 숨죽이고 있어요. 공직사회가. 저는 그런데 만약에 말씀하셨듯이 20% 선이 무너지면 그때는 진짜 얼어붙어요. 공직사회가. 훨씬 더 경직이 될 것이다. 그럼요. 예. 그러면은 대통령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기획을 하겠다 이게 안 먹히죠.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에도 어공 늘공 사이에서 대통령실에서 뭐 부처에 막 전화해서 니들 이러면 안 돼 빨리 일해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안 먹히죠. 그러면 이 23%가 부 대표님이 보시기에 더 빠질 거라고 예측을 하시나요? 아니면 물론 이건 예측이긴 합니다. 예측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아니면 이 정도 답보 상태를 그냥 쭉 갖고 갈 거라고 보세요? 이게 더 빠지려면 뭐가 하나 크게 터져야 돼요.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정도로 안 좋을 때 뭘 했느냐? 독도에 갔습니다. 독도에 가서 뭐 별로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뭐 난간 같은 거 붙잡고 이제 먼 바다를 봤는데 그때 5% 포인트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센 거를 해야 올라가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모킹 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태블릿 PC가 발견이 됐다. 이러면 쭉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더 빠질 수도 있고 유지되는데 살짝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차트 분석만 하다 보면 이게 그게 있거든요. 몇 번 빠지면 한 번 이제 숨고르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빠지면 횡보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만약에 큰 게 떨어지려면 그때 언론에서 뭐가 세게 나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의료개혁 이슈라든지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어제 국정 브리핑 발표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더 떨어뜨리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는가? 있죠. 왜냐하면 의료 대란 같은 경우는 바로 피부로 느끼는 거고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지 예, 예.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요거를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 일본 관계라는 게 저는 하나 가장 큰 아킬레스건으로 있다. 예. 지금 일본 관계 이렇게 나오죠. 외교 이게 부정평가와 부정평가 관련- 이유입니다. 네. 부정평가하시는 분들께 왜 부정하느냐라고 저 자유응답식 오픈문항으로 물었을 때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때 의대 정원 확대 문제도 이렇게 나오고 방금 말씀 주신 그 두 가지 최대 현안이 네. 일본 문제하고 의대 정원 이 문제가 어떻게 터져나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확 빠질 수가 있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예, 않았어요. 예. 의료 대란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다. 문제가 되죠. 얘기했는데 그때 별로 귀담아 듣지 않으시더니 제가요? 네. 아닙니다. 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요소가 앞으로 더 그렇죠. 불씨를 지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바로 그 부분은 예.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긍정 평가 이유가 5%입니다. 그런데 231명의 긍정 평가하시는 분들 중에서 5%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부정 평가하시는 659명 중에서 8%가 의대 정원 확대를 부정 평가하는 이유로 언급을 하셨거든요. 요 얘기는 뭐냐? 부정 평가 예전에는 총선 전에는 의대 정원 확대 이슈만으로 따지면 정부의 의견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됐어요. 다만 그래서 정부가 잘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그런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네. 그 긍정 평가가 더 많지는 않았습니다. 부정 평가가 한 절반 조금 넘었나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의대 정원 확대라는 이슈를 긍정 평가 이유로 언급하느냐, 부정 평가 이유로 언급하느냐라고 봤을 땐 부정 평가 이유로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이 많습니다. 늘었다. 지금 많습니다. 더. 근데 저는 여기에 예. 약간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예, 예. 의대 정원 확대라는 키워드가 의료 대란과는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 다르죠. 예, 왜냐하면 의대 정원 확대는 어떻게 보면 정책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와 해당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의대생이 되지 않을 건데 의대와는 상관없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의료 대란이라는 단어는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키워드를 만약에 의료 대란으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의료 대란으로 잡는다든지 했을 때 부정평가는 지금 나온 부정평가보다 훨씬 더 높지 않을까. 보통 그 여론조사에서 쓰는 아까 그 와해, 예. 대란 네. 이런 그 주관적인 그 용어는 잘 쓰지 않는다. 예, 여론조사의 문구로는 많이 쓰이지 않고요. 예. 방금 말씀하신 의미를 담을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언론이 제가 봤을 때는 응급실 문제가 계속 터졌었는데 이걸 좀 하나로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다뤄주는 언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응급실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또 뭐 수술을 지금 미루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런 분들에 대한 국민적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로서 밝히는 것 자체는 되게 중요한 문제이고 만약에 그렇게 나왔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을 리가 없죠. 예. 굉장히 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금 불안감, 예. 의료 대란으로 이어질 거라는 불안감, 지금 당장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의 불편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그것만으로 특집으로 다루는 기사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약간 좀 흩어져 있죠. 정치권에서 공방으로만 나오고 있고요.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게 서민뿐만 아니라 중산층 모든 사람들이 아니 부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그 외국으로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은 뭐 그다지 크게 이제 느끼지 못할 수 있는데 외국으로 갈 수 없고 국내에서 의료 서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분들 중산층까지의 네. 분들로서는 굉장히 그 좀 불안감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인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게 4%포인트 빠져가지고 23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일본 문제일 수 있어요. 일본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 맺기 때문에요. 관계 맺기에서 좀 저자세다. 이게 왜냐하면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일본하고 잘 지내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저자세는 다 싫어해요. 저자세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이제 언론에서 저자세란 말이 떴을 때에 가만히 보면 역대 모든 정부에서 안 좋았어요. 특히 일본에 대해서. 예. 독도 문제. 독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권인가 서울시에서는 그게 이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이제 뺀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독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되게 미온적이다라고 하면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대통령 긍정률이 굉장히 안 좋은 하방 압력을 받을 겁니다. 그냥 보수층에서도 탈락할 수 있는 요소 그렇죠. 중에 하나다. 그러면 이제 다른 데이터들은 어떻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요. 다른 데이터 중에서는 하나 더 볼 게 요건데요. 네. 요거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긍정 변동이 어디서 좀 많이 빠지느냐 봤더니 잠깐만요. 요거를 키워드리겠습니다. 이게 더 좋아가지고 이게 대전, 세종, 충청 그 충청에 계신 분들이 긍정이 14% 포인트 빠졌습니다. 아니 보통 이제 그 부정은 13 올랐고요. 중원 지역이라고 꼽히는 그렇죠. 대전, 세종, 충청은 캐스팅 보트 역할을 늘 했던 지역 맞습니다.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14%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일단 대전, 세종, 충청 분들은 국가적 자존심 문제, 네. 또 그리고 지역적인 자존심 문제, 또 그다음에 그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이 과거에는 모름 무응답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 모름 무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열받으면 화가 의견을 나요. 표시한다. 그러면 막 분출이 돼요. 되게 무섭게 분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거기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네네. 가겠다고 했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고 하느냐면 기업 공장 줄게 수도는 좀 그렇다라고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대전, 세종, 충청 예, 지역이요. 대전을 중심으로 한 충청 지역 전체가 막 분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분노 수준이 굉장히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분들이 화가 나면 굉장히 힘들어요. 정치권 전반이 네. 움찔해야 됩니다. 왜? 평소에는 말 안 하시던 분들이 그냥 빡빡 하시니까 그게 아주 그냥 뜨겁게 되는데 지금 이게 14% 물론 5.2 이내에서 변동이지만 지역적으로 가장 큰 변동입니다. 이거 왜 이러느냐? 제가 봤을 때 몇 가지인데 일단은 대통령실과 관련된 이 그 디오르 그게 아직 그 명품백 예. 이게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났죠. 바로 그런 부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못마땅한 여론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독도 문제라든지 독립기념관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민심이 좀 안 좋아질 수. 이 충청권은 특히나 일제 시대 때 많은 분들이 독립투쟁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 있었죠. 아우네 장터가 있었고. 예,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윤봉길 의사님, 예. 이 충청권의 아주 그냥 대단한 분인데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이 독도 문제, 독립기념관장 문제에 충청권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수 맞습니다. 있다. 또 한 가지가 최근에 딥페이크인가요? 네, 딥페이크 성착 그걸로- 취물 예, 그걸로 피해를 본 지역이 지도를 만들었죠. 한 충청권이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고등학생이 만든 지도에서 그렇게 따지면 이러한 네네. 모든 국격에 관련된 문제, 국가적 자존심, 예. 그러니까 지역의 문제, 독립 운동을 했던 독립투쟁을 했던 분들의 어떤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교집합이 충청권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긍정 변동이 4% 포인트 빠질 때 대전, 세종, 충청에서는 14가 빠지고 있다. 네. 이런 어떻게 보면은 대전, 세종, 충청에 계시는 네네. 이런 우국 충정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되게 서운하다. 예. 예, 불만이 있다. 이런 걸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딥페이크 지도는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예, 예. 뭐 세종, 충청 지역이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뚜렷하게 많다기보다는 예, 예. 예. 일단 수도권에 많이 집중이 돼 있는 수도권에. 상황이고 뭐 충청도도 있기는 합니다. 예, 예. 근데 어쨌거나 이런 이슈들이 다 결합을 해서 그렇죠. 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했는데 유독 이제 예민하게 그렇죠. 반응한 지역으로는 세종, 충청 그렇습니다. 지역이다. 이쪽에서는 이제 도덕성 문제를 예. 다루고요. 기사 중에서도 하나 있었습니다. 충청 지역에서 조금 피해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 지금 딥페이크 문제 가지고 정치권이 얼른 나서야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얼마나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할지 네. 오늘 지켜봐야 될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제 대전, 세종, 충청 지역은 지금 결과적으로 대통령 긍정률이 빠지고요.